자, 오늘은 중국의 역사, 그리고 그 안에 아주 흥미로운 논리 퍼즐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어진 자료를 보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 보죠. 91%, 이게 뭘까요? 바로 지금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한족의 비율입니다. 와, 거의 대부분이 한족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한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아주 최근에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엄청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의 뿌리를 흔드는 질문이죠. 자, 그럼 이 주장이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자료가 제시하는 5가지 단계를 따라서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역사는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일까요? 이 자료는 먼저 우리한테 역사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보통 역사는 힘 있는 사람들 입맛에 맞게 골라진 사실들의 기록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료에 나온 말을 그대로 보면 역사는 권력제들의 입맛에 맞는 선별된 사실의 기록이다. 사실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진실은 아닐 수 있다. 바로 이 관점이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중국의 한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자료의 가장 충격적인 주장인데요. 바로 이 한족이라는 개념이 5,000년 된 아주 오래된 게 아니라 만들어진 지 겨우 100년 정도밖에 안 된 새로운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료가 보여주는 시간 순서를 한번 볼까요? 20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중국 대륙에는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그냥 흩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900년대 초 혁명가들이 당시 지배층이던 만주족이랑 우리를 구분할 뭔가 강력한 개념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1911년쯤에 전설 속 인물인 황제를 시조로 딱 내세워서 우리는 모두 한족이다 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49년 이후 국가를 하나로 묶기 위해 이 개념을 아주 확고하게 못 박아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목표는 아주 간단했던 거예요. 당시 중국을 지배하던 사람들이 만주족이었잖아요. 그 청나라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하나였던 다수 민족이다라는 깃발이 필요했던 거죠. 고대부터 내려온 정체성이 아니라 근대에 만들어진 정치적인 도구였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그래요. 한족이라는 개념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근데 어떻게 갑자기 91%라는 어마어마한 다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정말 놀라운 설명을 내놓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중국의 인구 구성이죠. 공식 통계입니다. 한족이 91%, 그리고 나머지 55개 소수민족이 9%. 압도적이죠. 그런데 이 자료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1949년 당시에는 사실 만주족, 몽골족, 그리고 원래부터 있던 한족의 인구가 각각 8.5% 정도로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머지 75%에 가까운 사람들은 사실 어느 족에도 속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료는 4949년 이후에 공산당이 국가를 통치하기 쉽게 만들려고 이 80%가 넘는 사람들을 전부 너희는 오늘부터 한족이야 라고 재분로 해버렸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한족이었던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한족이라는 이름표를 받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다수 한족이라는 개념이 이제 역사와 영토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는 게 자료의 주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증거로 제시하는 게 바로 마오쩌둥의 발언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요동 지역은 원래 조선 땅이었는데 옛날 왕조들이 조선 사람들을 압록강까지 밀어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중국이 그 지역은 원래 우리 역사다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떠도는 이야기냐? 아닙니다. 이 자료는 아주 구체적인 출처를 제시하고 있어요. 1964년에 나온 공식 기록과 한국의 신문 기사 등을 근거로 들고 있죠. 이 자료들은 인터넷 검색어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오쩌둥뿐만이 아닙니다.
저우얼라의 총리도 1963년에 두만강과 압록강 서쪽이 옛날부터 중국 땅이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모여서 이 자료가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바로 중국의 거대한 모순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자료는 중국의 역사가 하나로 쭉 이어진 게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크게 세 개의 다른 줄기가 있었다는 거죠. 첫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한족의 역사, 둘째는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 그리고 셋째는 만주족이 세운 금나라와 청나라, 그리고 이 청나라를 이은 게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거고요. 바로 여기서 논리적인 충돌이 발생합니다. 보세요. 중국은 한편으로는 우리는 한족의 문화를 계승한 나라다 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동시에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 제국의 모든 땅도 우리 것이다 라고 주장하죠. 한족의 후예이면서 그 한족을 정복했던 만주족의 영토까지 전부 자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논리적 모순이라고 하죠. 두 가지 주장이 동시에 사실일 수는 없는 상황 말입니다.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는 것처럼요. 자, 그럼 이 모순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자료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만약 중국이 정말 한족 국가라면 영토도 역사적으로 한족에 살았던 땅으로 한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건 지금 중국 땅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길입니다. 만약 중국이 청나라 제국의 모든 영토를 다 자기 거라고 주장한다면 그럼 그 나라의 진짜 정체성은 한족이 아니라 만주족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거대한 영토를 만든 건 한족이 아니라 만주족이니까요. 땅을 계승하려면 그 땅을 만든 사람들의 역사도 계승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살펴본 자료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한족 다수는 사실 근대에 만들어진 정치적인 개념일 수 있다. 둘째, 이 때문에 한족 국가라는 정체성과 만주 제국의 영토를 동시에 주장하는 데서 큰 모순이 생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역사가 오늘날의 정치나 국제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자료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가 스스로의 과거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는 과연 오늘날의 행동과 미래의 꿈을 어떻게 결정짓게 될까요? 어떤 나라든 그 나라가 스스로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의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